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진경이고요. 나이는 잘 몰라요. 일단 72년생이고 남편 있고 토끼 같은 자식 3명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로서의 엄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딸을 낳고 난 이후 내 생활은 없어져도 그래프는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중반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한 3, 4개월 터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임신이 될 줄 몰랐는데 바로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은 많았지만 그래도 표면상으로는 그래프가 유지됐던 이유는 책임감이지. 책임감. 내 속에서 나온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지. 한 1년 동안은 애가 그냥 빵긋빵긋 웃으니까 그 마냥 귀엽고 신기해서 봤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이 애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걸 모멘트를 가지고 갈지 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듣고 4, 5살 때 정말 말도 안 듣고 10대 때도 많이 싸웠고, 지금 20대 이제 딸이 중반이니까 20대 초기까지는 조금 내가 내 힘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20대 이제 23살 때부터 이제 딸도 토킹 어바웃이 될 수 있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닌 토킹 어바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기에서 그래프가 유지된 거지. 근데 그 그래프가 유지됨에 있어서 10대, 20대, 30대 다 내가 책임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나눠도 될 것 같다는, 딸하고. 엄마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소확행처럼 유치원에서 동화대 석당홀에서 하는데 맨 앞에 너무 쨍긋쨍긋 웃으면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나갔잖아, 인터뷰하러. 그때 기뻤던 것 같아. 그때 기뻤고, 10대 때는 욕심 많고 지가 알아서 뭔가를 해낼 때 조금 기뻤고, 그러니까 소확행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내가 이 딸을 낳아서 정말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틈새 엄마도 욕심을 많이 내면 우리 딸 이래 됐으면 좋겠다 저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 많을 건데, 욕심을 버리니까 뭘 해도 좀 이쁜. 딸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10대 때. 1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빠 중국 가셨을 때 처음으로 사춘기 딸을 키운다는 그 미리 경험하지 못한, 경험치가 없는 그 경험을 나 혼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 표준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커야 되는데 딸이 그렇게 안 크더라고. 그때가 제일 힘들어. 내 마음대로 좀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고, 그리고 딸도 자기만의 그게 있으니까 그게 간극해서 조금 서로가 힘들어. 공부하지 말았었죠 제가 그때. 책 다 집어 던졌죠. 저희 한번 똑같은 거 했었는데 행복했던 함께한 기억은 언제가 있나요? 요즘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케어해야 된다는 개념보다 이제 지금은 서로 얘기하면서 딸도 나한테 맞춰주고 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들고 조금 의지한다는 하면은 네가 조금 부담되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신랑하고 나랑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하면서 의견 충돌 있고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해결되고 이런 것보다 지금은 니하고 얘기하면서 뭐 부담감 주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소외하는 거지. 말하고 그럼 딸이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말해줄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첫 자녀와 두 번째 자녀의 다른 점, 낳았을 때나 기를 때. 왜냐면 저희 인터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외동이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일 수는 없는데 일단 내 입장에서만 이제 우리 자식 3명을 키워본 데에 대한 그걸 말을 하자면 첫째 자식은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결혼을 하고 처음 애를 놓고 진짜 애가 책대로 크는 줄 알아서 옛날에 육아책이 많았어요. 육아 키우는 책. 그거는
보편적이다 보여도 난 평범한데 약간 빨라 책이. 근데 난 그걸 그때 몰랐어. 이 12개월 돌잔치 하는 날 걸었거든. 근데 이 책에는 10개월 되면 걸어야 된다는 거야. 걱정했겠네.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갔어. 얘가 안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좀 있으면 괜찮다. 근데 쌍둥이는 14개월 때 걸었어. 많이. 근데 그때도 전혀 걱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은 첫째 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둘째 때는 이제 첫째를 키워보니까 괜찮아, 다 하는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약간 마음의 안정? 여유가 좀 있죠. 첫째 때는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 딸한테 미안한 점이 있으신가요? 딸한테 미안한 점 없는데. 없어. 알겠습니다. 내 딸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보다도 동생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왜냐면 엄마 아빠는 세상에 없어질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 때하고는 영 다르잖아. 그렇죠. 엄마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엄마 진짜 엄마 같은 엄마래.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은 건 아니지만 진짜 남편, 애 3명한테 최선을 다한 엄마? 그러니까 딱 우리 전형적인 그냥 엄마? 그런 거 같은데. 항상 기댈 수 있는 엄마?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나도 장녀잖아요. 네. 우리 엄마랑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 지금 니처럼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첫째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경험해보지 못한 딸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많이 고민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 반항도 했었고, 결혼할 때도 뭐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아빠의 결혼도 반대하면서 조금 그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좀 편하다 해야 되나? 엄마는 조금 딸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지,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사회생활이라 이런 걸 못 해본 거에 대한 거를 딸한테 좀 풀려고 했는데, 딸도 사회생활 하다가 26살에 결혼을 하고 바로 출산을 하니까 엄마는 거기에 대한 조금 아쉬움? 엄마가 못 해본 거에 대한 생활에 대한 투영을 조금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20, 30대는. 할머니는 엄마가 뭐 맞벌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지. 왜? 집에서만 있는 걸 싫어했어. 다른 삶을 살기 요구하시는 그렇지. 거죠? 조금 전문적인 삶을 살길 바랬는데 내가 좀 못 이뤄서 그게 항상 조금 여기에 조금 남아있지. 그래 지금은 뭐 관계는 그냥 편하고 그런 건 있어. 엄마한테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항상 뭘 할 때 엄마 생각이 있지. 또 엄마가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더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뭘 좋아하지? 엄마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그걸 물어본 적도 없고 이때까지 50평생 살면서 엄마 뭐 좋아해 이런 것보다 엄마 희노애락해서 엄마 이걸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 거? 엄마가 진짜 원했던 삶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대단하다. 표면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안쓰럽다. 그때는 우리 때보다도 더 이런 문물이나 이런 게 없을 때잖아. 엄마 말, 할머니 말로는 옛날에 젖병이 없어가지고 참기름병 있잖아. 거기에다 고무 있지 우유꼭 저거 끼워서 먹였다 하고 이러더라고. 그 연탄 뿌렸고. 그러고 새벽에 뭐 연탄 불고 이런 모든 게 열악했는데 삼남매를 그래도 키워냈다는 게 대단하다. 일단은 엄마는 이제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 난 사회생활 함으로써 조금 콧구멍에 숨 쉰 것도 있거든. 너거는 일단 조금 방치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생활을 조금은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70평생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게서 안쓰럽다. 엄마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면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생각해. 가정적인 게 좋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나의 사춘기를 떠올려 보면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이 있나요? 하나의 일례를 얘기하면은 지금은 없는데 우리 때는 그걸 뭐라 하더라. 일일 찻집. 너희는 잘 모르는데 고등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을 빌려 가지고 그걸 티켓을 학교 축제에서도 하고 티켓을 하나
1,000원, 2,000원 팔면 걔들이 와서 그걸 하고 하는 그런 게 유행했었어 우리 때. 근데 그걸 한다 했는데 할머니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맞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불온한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건 줄 알았나 봐. 그게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진짜 못되게 말하고 할머니 맞았어. 맞고 나서 우리 그때 우리 집에 안방에 그 할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셨잖아. 그 강강 이런 거에 부처님 상이 이래 있어서 그 앞에서 빌었어. 그 앞에서 고자질했어. 고자질이요? 엄마가 내한테 이렇게까지 내를 못 믿고 하는 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건 할머니도 모르는데 그런 적 한 번 있어. 엄마랑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엄마,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왜냐면 각자 다른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3명이서 후쿠오카 여행 갔었죠. 그게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 네. 엄마를 좀 더 자주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기보다는 아니 우리 엄마랑 맞는 사람이랑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 나랑 가는 게 아니라 안 맞더라고. 나는 할머니랑 안 맞아. 내가 엄마랑 뭔가를 같이 하기에는 서로 다른 삶을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26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어째 보면 네 나이대로 25년 정도를 엄마랑 다른 생활을 해왔잖아. 근데 거기서 단 며칠이라도 같이 있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위기적인 생각인데 그래 편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딸의 나이 때 나는 어땠나요? 24살. 24살 연애 중이었고 알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는 대신 열심히 썼고 그랬죠. 주로 어디에 쓰셨나요? 유흥비에 썼어요. 술을 마시셨나요? 그럼요. 그때 남자친구였지. 남자친구하고 많이 썼고 집에는 거의 안 쓰는 거. 그때의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인가요? 네. 다행이네. 결정적인 실수죠. 그러면 유년 시절에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때 그게 있었어요. 내 초등학교 때 6학년 선생님 박윤옥 선생님이라고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참 좋았어. 지금 생각해도 딱 기억에 남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침 조회마다 시켰던 게 한 명 한 명 다 일어나서 나는 앞으로 뭐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뭐뭐 하는 겁니다. 그게 있었어. 그 선생님이. 매일 아침마다요? 매일 아침마다 있었어. 그 선생님이 그 할 때 내가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이 피아니스트였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어 내 눈. 그때는 왜냐면 이 직업에 대한 그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동경하는 직업, 동경하는 삶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피아니스트의 삶을 동경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그 이유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학년 1년 동안 그 쌤 앞에서 그렇게 말했었어. 그때 지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때는 그냥 직업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직업이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동경하던 삶이었던 것 같아. 멋있어 보였고.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면 연세가 그렇지. 나이가 아니고 연세지. 뭐 하고 있을까요? 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일하면서 살고 싶어. 경제활동하면서 그 경제활동하면서 소확행도 느끼고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이 어떻게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왜냐면 이미 다 머리 컸고 내가 얘기해야 한다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내 일 하면서 살고 싶어. 되는 한.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요? 행복이라는 그거를 느끼는 게 연령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50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40대 때까지는 자식이 주는 행복이 컸어요. 내가 40대 때 너가 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 애들을 해달라고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걸 스포트 해줄 수 있는 거기서 행복감을 좀 느꼈고 지금 50대니까 내한테서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행복을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좀 상대방이 좀 즐거워하고
내가 조금은 그거 하더라도 뭐 엄마한테 해주는 거, 남편한테 해주는 거, 애들한테 해주는 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행복인 것 같아. 그럼 결혼하고 제일 좋은 점.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결혼 생활하면서 좋은 점은 난 모르겠는데. 그냥 결혼은 연애하면서 좋은 점은 얘기할 수 있어. 결혼은 그냥 삶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신혼 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엄마는 진짜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어. 헤어지기가 진짜 싫더라고. 그 다음 날 다시 만나지만 그게 싫어서 결혼했고 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생활에서 그는 남편하고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삶이야. 자식들이 하나하나 태어날 때가 힘든 정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남편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애틋한 사랑은 아니야. 처음 결혼했을 때 애틋하지. 막 진짜 만지고 싶고 막 이런 그 애틋함이 아니 지금은 측은지심이야. 측은지심이요? 왜냐하면 그래도 너가 아빠가 25년 동안 자기 삶은 없지. 내가 엄마 얘기했지 항상 술 마실 때 아빠 술잔에 반은 눈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거고 너가 아빠도 결혼하면서 삶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 몰랐을 거야. 이렇게 팍팍 하잖아. 그게 몰랐는데 이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중국도 갔다 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희생 당했다고 할 수도 있지. 처음부터 가고 나 진짜 결혼하면은 진짜 가족을 위해 살 거야 이런 다짐을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어. 왜? 남녀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근데 남녀간의 만남으로서 파생된 자식들에 의해서 또 문제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측은지심이지. 추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리 좋아하는 이유 확실하게 있죠.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 나는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해. 열린 결말을 싫어하세요? 싫어하지. 완전 싫어하지.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봐도 보는 사람한테 결과물을 답을 원하는 게 있어.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확실하게 사건이 하나가 있고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끝이 결말이 확실한 걸 저는 좋아해요. 나이 듦에 대한 감각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전 인터뷰 때 특히 나이 듦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 두렵죠 이제. 나이 든다는 거를 나는 10대 때 40이란 나이가 안 올 줄 알았어요. 40이란 나이가 안 올 줄 알았고 그때 동안 대체 뭘 하지? 그 10대 20대 시간이 안 가거든.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40대하고 50대는 확연히 달라.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두려움도 있고 이제 좀 더 어른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조금 더 생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이제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케어만 받다가 너는 자랐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60대 되면 너가 이제 30대가 되잖아. 그때 엄마 아빠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막연하게 있어. 그게 조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생겨요. 내 자식한테 조금 보탬이 되고 싶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그때 사전 인터뷰할 때 40대에서 50대가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그렇지. 뭔가 변화가 있다고 했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40대까지는 그래도 얘들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를 받아 먹던 시기고 이제 50대니까 내가 이제 조금 능력이 떨어져. 그지? 아무래도 경제활동에 대한 능력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면서 애들도 너무 이제 커버려서 얘들을 어릴 때 그냥 사랑만 주고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육아만 생각했는데 이제 50대 되면 육아가 아니고 얘 인생에서 멘토도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경제적인 스포트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죠. 그러고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하잖아. 40대하고 50대는 얼굴도 많이 변하고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등도 굽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 거울을 보기가 싫어. 나도 거울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제는 거울 보기가 싫어. 확연히 겉모양이 점차 노년화되고 생각도 조금 노년화된다고 해야 되나? 걱정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 또한 지나가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50대 되면 고민할 것도 없어.
왜냐면 직면이야, 직면.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바로 포기해야 돼. 옛날에는 30, 40대는 안 되는 거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솔루션을 찾는데 50대 때는 안 되면 그냥 딱 안 되는 거야. 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아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래. 10대, 20대 다 그때그때 고민했던 걸 그 자리에서 길게 안 빼고 그냥 그에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된 채로 해결 안 된 거는 그 다음에 다른 고민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웃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항상 이 가슴이나 머리 한 끝에 품고 있다면은 진정한 웃음이 맑은 웃음이 안 나와. 오늘 인터뷰 하면서 느낀 소감 같은 걸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소감. 내 인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이나 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신랑한테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래 되면 같이 고민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좋았고 이제 특히나 생각 안 해봤던 우리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함에 있어서 조금 느끼는 것도 있고 막연히 생각했던 거를 내가 진짜로 그렇게 문서화나 형상화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반성도 되고 그런 느낌. 하여튼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줬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내 애나 이제 우리 애하고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좀 희열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